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42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에서는 이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예, 우리 이정일 PD는 계속 아침마다 자기 혼자 춤을 추고 있군요. 네, 우리가 너무 처져 있다고. 저는 심지어 등을 돌리고 있어서 뭘 하는지 네. 계속 춤을 추고 있어요. 쓱쓱 소리 안 나나요? 우리 보고 신을 이렇게 업대라고 네. 지금. 예. 시끄럽다. 그래서 모닝 술이라도 한잔 해야 되는 건가요? 아침에 진짜 제일 출근하자마자 이걸 하는 게 제일 처지는 것 같아요. 그죠? 잠깐이라도. 목소리도 잠겨 있기 마련이라서. 네. 안녕하세요. 민원련 김원경 처장입니다. 미디어 탈곡기 잘 듣고 계시죠? 미디어 탈곡기를 응원하는 방법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그리고 하트 누르기인데요. 다운로드와 댓글 달기는 모든 곳에서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는 구독, 파티에서는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트는 팟빵과 파티에 모두 있으니까 매일매일 꼭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자,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일단은 KBS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KBS 제1노조가 파업을 접겠다는 황당한 그런 소리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파업을 접게 되는 바람에 오늘 돌마고 파케에서는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예, 그러면은 먼저 돌마고 파케 듣고 오겠습니다. 돌마고 파케. 예, 저희 이제 일주일이 이제 절반 넘게 지나갔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정일 PD님이 좀 활발하게 하라 그러는데 어제 KBS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저희가 지금 또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어제 보도가 나와서 이제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보도가 너무 잘못 나와서 이 오해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지금 KBS에서 벌어졌냐면 KBS 우리가 흔히 구노조라고 계속 불러왔는데 그 뭐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KBS 본부 노조에서는 이제 기업별 노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네, 그쪽에서는 구노조란 표현을 싫어하니까 그렇죠. 이제부터는 그렇게 부르겠다. 이제는 구노조다. 저희도 그래서 자제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 구노조라고 할게요. 네. KBS 구노조가 그러니까 이제 10일부로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부로 파업을 접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대영 사장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다. 어떤 약속이 있냐면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본인이 자진 사퇴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파업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금요일부로 파업을 접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아주 네. 네, 아시겠지만은 KBS 본부 노조 구노조에 앞서서 총파업에 돌입했고 또 구노조보다 훨씬 더 전면적으로 현재 1,800여 명이 전면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우리 본부 노조는 당연히 이거는 대국민 기만 전술이다라고 보고 네. 파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전의를 더 불태우고 있습니다. 아 진짜 제 편집 때 각오하고 말씀드리면 KBS 구노조 진짜 나쁜 X들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 아닙니까 진짜. 그 얘기를 사실은 이제 제가 화요일 날 이제 저녁에 들었거든요. 그런 조짐이 있다. 내일 그렇게 할 것이다. 정수영 기자도 그저께쯤 이미 미리 네. 좀 고지를 해주셨어요. 네, 화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근데 이게 설마 그렇게까지야 그런 바보 같은 대화를 둘이 나눴다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방송법이 통과되면 그 말 자체가 진짜 완전 코미디다 보니까 아유 뭐 둘이 그런 걸 가지고 약속을 주고받고 그걸로 집에 가고 싶으면 그냥 가고 싶다고 그렇지, 회사에 이거죠. 출근하고 싶으면 그냥 네. 하고 싶다고 말할 것이지 괜히 맞아요. M1 그 핑계를 대느라고 정말 부끄러운 핑계다라는 KBS 찌질하죠. 네. 그래서 KBS 구노조가 그런 걸 몰랐다기보다는 그냥 구실 하나 찾아서 들어간 거 아닌가. 처음부터 일부러. 파업 의지가 별로 그렇죠. 없었던 거죠. 그리고 뭐 이따가 정수영 기자님도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어제도 잠깐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KBS 구노조는 사실상 거의 파업을 안 했어요. 부분 파업, 지명 파업식으로 해서 굉장히 파업 참여도가 낮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파업의 정도가 크게 그렇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또. 예.
예, 그래서 뭐 KBS 내에 이제 뭐 사실 그 동안에 군노조도 어찌됐든 노동조합이고 군노조가 그동안 뭐라 그러죠? 정현주 사장 퇴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파업에 같이 시작을 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우리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여태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시민사회단체도 조용히 안고 갔다. 네네 거의 그런 수준으로 이제 했는데 사실 저희에게 이제 이 군노조하고 선을 그어라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 굉장히 많고 시민들의 댓글을 보면요 군노조하고 지금 KBS 본부를 이렇게 혼동해서 섞어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 선을 딱 그어주고 싶은데 이걸 그어서 이쪽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같이 파업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들에게 좀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그야말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저희가. 군노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근데 이제는 심기를 확 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지금 이제 네. 완전히 이상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늘 저희가 느끼는 거지만은 쉽게 말해서 우리 쪽 사람들이 너무 얌전하다.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사실 KBS 군노조 우리가 기회주의적이라고 뭐 매번 비판을 하지만 KBS 군노조는 정치색이 너무 확실한 노조죠, 사실은. 기회주의적이라기보다는. 이번에 파업 나서면서도 자유한국당보다 먼저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냥 자유한국당 쪽이랑 똑같은 주장을 매번 해왔던 거예요. 정현주 사장 퇴출 때도 정현주 사장 퇴출에 앞장선. 사실상 그때 당시 여당을 진두지휘하는 수준에 있었던 노조다 보니까 뭐 기회주의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정치색이 뚜렷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KBS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그러나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마디로 대세는 KBS의 그 적폐 세력이 물러나고 그리고 새로운 공영 방송의 그 꿈을 꿔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를 성재호 위원장이랑 했는데 시간만 가면 되는 것이다. 이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다. 절대 지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우울해하거나 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고 그렇죠. 그 시간 동안 국민 지금 KBS 노동자들도 너무 고생하시고 그리고 국민들이 또 이게 엄청난 손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KBS, MBC가 정상화돼서 제대로 된 방송을 보여주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정말 훌륭한 작업들을 해야 될 일들을 훨씬 더 잘해 나갈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버티면서 생떼를 부리면서 이제 계속 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정말 금 같은 시간이 지금 허비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절대 뭐 처지거나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또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KBS 군노조가 그래도 규모 꽤 되는데 저렇게 들어가 버리면 파업을 접어버리면 지금 현재 본부 노조, 새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서 네. 이런 좀 궁금증들을 정수영 기자와 함께 좀 풀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특별히 그동안 돌마고파크에서 굉장히 조용하시던 숨소리야. 네. 마우스 클릭 소리만 내던. 유일하게 돌마고파크에서 이제 목소리를 냈던 바는 최건일 기자로 잠깐 KBS 아니지 웃음소리는 좀 내. 네. 그래서 오늘은 배나 활동가께서 또 특별히 좀 활약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인터뷰에서. 예. 그러면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 연결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사랑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로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어제 네. 일단 이사회 개최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있던데 요거 관련해서 좀 말씀 여쭐게요. 예, 어제 임시 이사회가 원래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원래 어제 이사회를 통해서 고대영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왜 KBS가 회사를 앞장 세워서 네. 마치 고대영 사장이 억울한 것처럼 소송도 걸고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뭐 이런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고대영 사장의 국정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KBS는 도대체 무슨 입장이냐. 네네. 이런 것들을 따져 묻는 논의를 어제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야 간에, 그러니까
당시 다수이사와 소수이사 사이에 모두 합의가 됐었고 이인호 이사장도 출석을 했고요. 아,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4명의 소수이사들도 모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왜 새로 임명되신 새 보궐이사 조영아 변호사님이시죠? 네네. 그 이사님은 어제 아직 임명이 안 돼서 대통령 임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출석을 못했고요. 네. 그런데 어제 이사회가 원래 4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다수이사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원래 나와야 하는 거죠. 아, 네. 강규영 이사는 그나마 연락은 했습니다. 안 나오겠다고. 정말 특이한 분이시네요. 근데 혹시 뭐 불참 사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글쎄 뭐 저희도 그런 것도 없이 아직 그냥 완전 무단으로. 그렇죠. 강규영 이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못 나오니까 그렇게 아셔라라고 얘기라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이사들은 그런 연락조차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 그 소수 이사가 성명서까지 냈어요. 고대형 금품수수 의혹 검증조차 거부하는 이사들은 사퇴하라. 라면서 이렇게 중대한 KBS 사장의 그 국정원 금품수수 의혹이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관련 부서의 대응이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KBS 이사회의 의무인데 네. 이 문제에 대한 그 KBS 사측의 조처 등을 보고받기 위해서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이사들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못 열렸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다. 이사장을 제외하고 5인의 다수 이사 중에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완전 이런 짰네요. 문제를 제기했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고대영 사장의 비위 의혹에 문제 제기하는 것을 회피하고 네. 오히려 비호하는 행위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네네. 이런 식으로 KBS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회피하거나 사장을 비호하는 행위를 반복할 것이라면 당장 이사직을 사퇴해라. 이런 성명을 냈고요. 네네. 그래서 어제 이사회에는 이제 KBS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수 이사들의 집단 보이콧으로 무산됐습니다. 이사들은 이렇게 보이콧을 할 경우에 페널티를 뭐 주거나 그런 게 없나요? 그냥 마음대로 나오기 싫으면 계속 안 나와도 아무 제재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뭐 이사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면은 그것은 방통위일 텐데요. 방통위에서 이제 이렇게 뭐 누가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따져가면서 그때그때 제재하지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KBS 이사로서의 직무를 하지 않고 방송법이 정한 KBS 이사로서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또는 의무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임의 사유를 하나씩 쌓고 있는 것이라 보이고요. 네. 그래서 방통위가 이런 다수 이사들, 적폐 이사들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하루라도 빨리 이 이사들이 물러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방통위가 움직여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다수이사들이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 이 고대영 사장이 어제 굉장히 독특한 입장을 하나, 거취를 표명을 하나 했는데 이 내용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어제 많은 분들이 축하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고대영 사장이 물러났다 하면서 네. 축하해, 파업 이제 끝나겠네. 전화를 받는 저희 심정은 네. 웃을 수도 없는, 울을 수도 없는 허탈한 마음이었는데, 네. 혹시 뭐 그렇게 오해하시는 청취자분들 계시면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영 사장 거취 표명 절대 사퇴하겠다는 뜻 아닙니다. 예, 어제 이제 알려진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은 KBS 노동조합, KBS 이제 기업별 노조라고 해서 이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새노조가 아닌 구노조가 있습니다. 네네. 예, 이제 구노조의 과거에 좀 어떤 사측과 내지는 정권과의 어떤 행태에 그 반발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노조가 저희 새로운 노조, 새노조고요. 네. 근데 이 구노조가 어제 뭐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표를 하면서 그 이유로 든 것이 바로 고대영 사장의 거취 표명이었는데요. 고대영 사장이 이제 그 기업별 노조, KBS 기업별 노조의 그 집행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전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임기와 관계없이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물러나겠다.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이 고대영 사장의 그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 KBS 기업별 노조의 내용인데, 네네. 이것이 마치 고대영 사장 뭐 사퇴하겠다,
그만두겠다. 뭐 이런 것으로 잘못 알려졌어요. 지금 고대영 사장 그런데 임기가 얼마나 남아 있는 거죠? 내년 11월까지입니다. 내년 11월. 아직 1년 남아 있는데 네.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물러나겠다. 이제 이 말은 뭐 밥 먹으면 배부르겠다. 뭐 정년이 되면 퇴임하겠다. 아, 탄핵 되면 대통령직에서 나오겠다. 아, 뭐 이런 얘기랑 예. 다를 바가 없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자체가 자신이 물러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대영 그런데 사장 같은 사람들 방송법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뭐 조삼모사 추계조차 낄 수 없는 너무나 하찮은 수준의 너무 저급한 수준의 기만적인 이야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점이라고 보고요. 지나가는 삼척 동자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고 근데 더 기가 막힐 노릇은 네. 이제 이것을 국정감사장에서 거치 표명을 하겠다라고 국정감사? 이제 약속을 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내일이 이제 국정감사인데 네네. 내일 이제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내일부터 KBS 기업별 노조는 파업을 뭐 중단한다라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내일 국정감사장에서 오대영 사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방송법 개정 시 자진 사퇴라고 하는 뭐 이런 거취를 국정감사장에서 표명을 하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거취 표명하는 것을 재확인을 하겠다라는 게 또 이제 KBS 기업별 노조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영 사장의 뜻이라고 알려진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네. 이제 구노조를 만나서 내가 방송법만 개정되면 물러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점, 그리고 구노조는 고대영 사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공개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걸 재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너무 기만적인 얘기라서 뭐 웃음밖에 안 나오고 네, 이걸 사퇴 표명이라고 이해하는 거는 뭐 파리가 새라고 이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나. 뭐 이런 정말 너무 비약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건 여러 가지 그 노림수가 숨어 있는 그런 의도적인 계산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방송법 개정안 추진하는 야삼당의 속내가 사실상 그 고대영과 김장겸의 임기 보장밖에는 안 된다는 그런 점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방송법 개정을 해야 자기가 물러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네. 결국은 이제 방송법을 방패로 삼아서 자기는 끝까지 임기를 다 누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법 개정이 지금 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그 야권 뭐 자유당을 포함한 야권의 어떤 논리에 좀 더 힘을 보태는 그런 일종의 노림수도 숨어 있지 않나 그렇게 의심이 되고요. 뭐 그래서 고대영 사장의 이 발언은 절제 사퇴가 아니라는 것은 물론이고 네. 오히려 방송법을 자신의 임기 보장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대영 사장은 사실 뭐 이렇게 옵션을 걸고 있을 처지는 아니죠. 자기가 뭐 하면 물러나겠다 이런 물론입니다. 식으로. 네, 아주 뻔뻔스럽네요. 지금 아까 그 기업별 노조 관련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 이럴 거면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럴 거면은 이들은 왜 파업에 애초에 참여를 했느냐 그런 의문도 좀 나오고 있고, 혹시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파업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조합원들 사이에서 좀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게 파업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외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좀 구체적인 네.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적지 않은 시청자분들 또 국민들이 KBS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취 표명, 사장의 거취 표명을 믿고 파업을 그만두자는 게 말이나 되느냐. 네네. 너희들 그러려면 뭐하러 파업했냐라고 반응 나오는 건 정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더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상황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KBS 기업별 노조는 사실상 파업을 중단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상당 기간 전부터 전체 총파업을 중단을 하고 뭐 지명 파업이라는 형태로 일부 아나운서 또는 일부 기자, 일부 PD 네. 이런 특정 직종에 대해서만 특정 직종에 속해 있는 자신들의 조합원들에게만 너희들만 파업을 해라. 나머지는 파업 안 하고 빠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사실 파업을 많이 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그 새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한 이후 뭐 1,800명 이상이 매일 뭐 60일 넘게 지금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만은 KBS 노조, 구노조의 경우에는 사실 파업을 했다고 말은 하는데 누가 파업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노조 사실 행사나 파업 이런 게 대우가 극소수에 그쳤을 것이라고 전 추측을 하고요. 실제로 KBS 노조에서 파업을 했던 인원은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근데 그나마도 이제 지명 파업이라는 형태로 아예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죠. 뭐 기자, PD, 아나운서만 파업하고 우리 빠지겠다 나머지는. 그렇게 이제 대부분의 그 자신들의 조합원들은 아예 파업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조차 떼어준 거죠. 네. 실제로 파업도 안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파업할 필요도 없어라고 떼주고 나머지 이제 뭐 PD, 아나운서 등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당신들은 그래도 파업할 의무는 있으니까 뭐 파업을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인데 그 얼마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그 자신들의 조합원들이 하고 있는 파업조차도 당신들도 파업하지 마라고 아예 면제를 해버린 것이 바로 어제 내놓은 결정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KBS에서 지금 기업별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이미 KBS 노조 소속의 조합원들 거의 그때 다수는 파업을 안 하고 있었고, 다만 소수 뭐 카메라 기자라든지 또 취재 기자 뭐 아주 뭐 10명 안팎의 소수의 취재 기자,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 좀 있습니다. 아나운서들 이렇게 파업을 이어오고 있던 것인데 그것마저도 이제 하지 말라라고 KBS 노조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뭐 파업 대우에 뭐 가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조합원들 지금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조합원들의 어떤 정서나 그 반응을 보자면은 그야말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입에서 욕이 멈추지 않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같이 파업하고 있는 동료들을 돕기는커녕 뒤에서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밖에는 볼 수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업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함께 퇴진을 외쳤던 그 고대원 사장의 기만적인 방패막이에 함께 손잡고 사실상 둘이 뭐 일종의 교감이 없이는 이런 식의 절차 진행이 안 된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조합원들은 굉장히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뭐 이 점은 이제 파업 대우만 놓고 보자면은 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파업의 열기가 채찍질을 당해서 똘똘 뭉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보고요. 뭐 법률적으로는 이제 그 기업별 노조가 파업을 중단한다고 해서 저희 파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불법 파업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 그것은 이제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파업의 목적이 달성됐다는 뭐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단체 협약 체결은 이제 하지 않았거든요. 노사 간의 그 단체 협약에 합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로 인한 뭐 법률적인 어떤 논란이 생기는 여지는 없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점에서는 뭐 단체 협약 체결한 것보다 나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오해를 하시니까. 네, 그렇죠. KBS 노조가 파업을 접었다더라, 이제 파업 끝났다더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오해를 하면은 저희들의 파업을 통한 여론을 통해서 얻어야 할 힘이 상당 부분 이제 감소될 수밖에 없고요. 잘못 알려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여론의 힘이 없어지면은 저희들이 지금 몰아내야 하는 적폐 이사들, 고대원 사장을 몰아내야 하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들, 그리고 그 이사나 고대원 사장 본인조차도 내가 KBS 노조가 파업 안 하는 줄 알겠지 하면서 좀 더 뭐랄까 버티는데 어떤 일종의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합리화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지 않고요. 뭐 여러 가지 점에서 KBS 노조의 파업 중단과 고대원 사장의 가진 사퇴, 그 기만적인 가진 사퇴와의 이런 콜라보레이션이랄까, 이건 정말 저희로서는 매우 이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흔들림 없이 파업을 시작할 테니까 KBS 노조도 지금이라도 그 결정을 철회하고 어서 돌아와라. 같이 이제 거의 고대원 사장의 퇴진이 목전에 와 있다. 같이 빨리 더 힘을 합쳐서 당장 내일이라도 고대원 퇴진과 KBS 정상화 길의 승리를 함께 맛보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노조의 이번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고요. 아마 저희의 그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혹시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KBS 노조가 좀 타협을 했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별도의 뭐 캠페인이나 아니면 뭐 홍보 이런 것들이 준비된 게 있나요? 사실 좀 갑작스러웠어요. 어제 오후 늦게 나온 결정이라서 저희도 네네. 뭐 대처할 여력은 없었고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미 많은 뭐 언론 매체에서 KBS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네네. 이런 기사가 나온 상황에서 네. 그걸 뒤집는, 근데 사실은 새노조는 파업을 계속 하고 있다더라. 라는 기사를 내는 것만큼 강한 어떤 그 여론의 도움을 얻을 방법은 없는데, 이제 그렇게 언론사들이 기사를 써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뭐 최대한 파업 선전전을 해야죠. 그래서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알리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번 주에 남은 다른 일정들이나 뭐 예정되어 있는 소식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이 벌써 목요일인가요? 오늘 네. 목요일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이제 이틀이 남았는데요. 내일은 사실 뭐 별다른 일정은 없습니다. 내일은 이제 돌마고 집회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감사원 앞에서 KBS 조합원들, 특히 지역의 지부에 있는 조합원들까지 상경을 해서 투쟁에 합류하는데, 오늘 감사원 앞에서 KBS 비인사들을 당장 해임하라 는 걸 촉구하는 이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는 200명 정도 되는 많은 조합원들이 몰릴 거고요. 그래서 네. 감사원이 지금 KBS 비리 이사들의 어떤 비위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사용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고 면접 조사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를 내놓겠습니다만요. 네, 그래서 더 중징계를 해야 한다. KBS 이사들은 이렇게 국민들의 수신료로 만들어진 법인카드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감사원이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엄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걸 촉구하는 취지의 집회를 오늘 열 예정이고요. 네,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 저희들의 주장을 담은 선전물을 조합원들이 다 들고 서울 시내 주요 이제 번화가에 흩어져서 선전전을 또 펼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뭐 촉구 집회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할 일을 해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참 그렇게 되지를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마고 팟캐. 오늘 MBC는 또 상황이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네네. 전화 연결을 생략하기로 했고요. 왜 바쁘시냐면은 어제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김재철 전 사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저희가 오전 10시 36분인데 현재 영장을 실질 심사, 그러니까 구속을 하느냐 마느냐를 지금 판단하고 있죠, 법원이. 그래서 지금 그 상황, 그 법원에 서울중앙지검인가요? 네, 중앙지검일 텐데 다 가 있어요. 조합원 여러분이 다는 아니지만 많이들 가 계셔가지고 MBC 허유신 기자님도 지금 그 상황 때문에 바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오늘 밤이면은 이게 예, 결정돼요. 오늘 저녁쯤에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보는 날입니까 오늘? 나는 누굴 마지막으로 보나? 네. 아니 구속이 된 마지막은 아니에요. 구속이 아니에요. 돼도 재판하고 하면 나오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밖에서 보는 밖에서 거예요. 그쵸. 밖에서 볼 순 없죠. 자유로운 영혼, 예. 도망자의 법원 영혼. 안에서 봐야겠죠. 네. 예. 마지막 안타깝습니다. 배웅을 좀. 네. 근데 그분이 숙박을 좋아하세요. 네. 예. 뭐 호텔도 전전하시고 그래서 네, 또 영양 성분을 고려한 급식을 예, 또 먹게 예. 될 테니까. 네.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실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간에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석 내용들을 보면은 구속 가능성이 꽤 높은 것으로 네네네. 일단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이분이 혐의가 많은데다가 그냥 혐의가 아니고 국정원 네. 문건을 받아서 그대로 실행하는 듯 그런 행위들을 포함해서 국정원법 위반,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업무방해, 뭐 부당노동행위도 당연히 걸려 있고요. 그래서 중형과 도주 우려, 중형 가능성이 높고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제 허유신 기자님이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제출하는, 그러니까 공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막 주소가 불분명하고 핸드폰을 최근에 막 자주 바꾸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속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런 기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일단 보이고 그래서 그 상황에 지금 MBC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김재철 사장이야 당연히 구속돼야 된다 해도 지금 당장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건 김장겸 사장인데 그렇죠. 어제 저희가 어제 아침에 전화 연결할 때 김장겸 사장이 호텔로 도망간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지? 오늘 사실 그 이유 상황을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어제 결국은 이미시 이사회가 파행됐습니다. 맞아요. 김장겸 사장 해임안이 결국은 논의되지 못했어요. 본인이 오질 않았기 때문에 소명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김장겸 사장은 노조의 폭력적 행위가 있어서 내가 못 간 거다. 요거 이제 MBC 보도가 나왔거든요. 아! 네. 지금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사에 파행이 된 그 내용을 전하면서 박문진을 찾은 김 사장이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출석을 하지 못하자 날짜를 미뤘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방송은 성명을 내고 언론 노조원들이 막말과 욕설을 하면서 김 사장의 출석 소명을 막았다며 언론 노조의 폭력적 행위가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보도의 마무리입니다. 아직도 하고 있네. 성명 읽기 보도였습니다. 그냥 단신이 아니고 자기네 성명을 거기다 넣고 그럼요. 단신에다가도. 네. 저게 이제 MBC 문화방송은 뭐 이렇게 가지면은 저희 김장겸 사장님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장님 힘내세요. 왜냐면 이걸 되게 국민적 기만인 게 이거 되게 기만이에요. 왜냐면은 저 발언을 한 게 문화방송의 입장이라고 나간 저 말들이 김장겸 사장이 한 말이에요. 다 그렇죠. 어제 여러 가지 보도들 통해서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그 노조의 폭력적 행위라고 한 게 뭐냐면요. 어제 MBC 본부 노조 조합원 여러분들이 거기 박문진 출석하시는 데 가가지고 뭐 폭력적 행위가 아니라 읍소를 했죠. 제발 물러나달라고. 일단 워낙 많은 분들이 모여서 위압감을 느꼈다. 뭐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조합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플래시도 많이 터지고 또 조합원 여러분들이 가서 항의 및 읍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호텔로 가시면서 행보가 좀 납득은 안 되네요. 폭력적 행위를 당했는데 왜 경찰서로 안 가고 호텔로 갔을까? 병원을 가야지. 병원을 가든가. 헬스하고 사우나 하려고. 그렇게 치료하시나요? 네. 아무튼간에 뭐 호텔로 가셨고 그 이후에 결국은 박문진으로 돌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 파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10일 내일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서는 지금 일단 10일 다시 논의하기로. 예 맞습니다. 네. 늦어도 다음 주 13일, 그러니까 월요일인 13일에는 반드시 해결이 될 해결. 것이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약간 궁금한 게 저런 성명 보도는 누가 지시를 해서 내는 거지? 보도국장이겠죠? 일단 위에서 이거 다 문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런 보도. 당연하죠. 네, 이런 건 따로 다 모아서 부역자 명단 나중에. 근데 정리할 저희가 때. 정말 많이 넣었어요 심의를 특히. 그러니까 이게 MBC가 자체적으로 이런 보도를 검열하거나 또는 검열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이런 보도를 부적절하니까 못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이런 보도를 지시한 사람들을 징계하거나 이건 징계감이거든요 사실 이런 식으로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보도들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MBC 자체적으로 못하면 결국은 방통위나 방심위가 제재를 가해줘야 돼요. 네. 오랜만에 또 자기네 사장님 얘기를 해줘가지고 좀 재밌긴 하네요. 그러니까 한동안 안 했거든요. 한동안 안 했어요. 인력이 딸려가지고 네네네. 그런가 봐요. 왜냐면 사장님 입장도 인력이 있어야 써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나쁜 짓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어쨌든 MBC 소식은 저희가 이 정도로 좀 김장겸 사장님의 어제 호텔 이후의 행적은 네네네. 내일 만약에 또 허유신 기자님 연결 네. 좀 여쭤보도록 들어볼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돌마고 파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마고 파케는 여기서 끝. 네, 사추위원들 가운데 세 분이 대주주를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그 세 분이 일괄적으로 저에게 0점을 줘서 탈락을 했고 공모가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원인 무효라고 판단하고요. 공식적으로는 적격자가 없어서 재공모를 한다지만 저는 원인 무효여서 재공모를 해야 된다는. 네,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 대상은 뉴스 소비자들, 시민들입니다. 볼만한 뉴스가 없어져 버린 거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다가 해직됐던 YTN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씨 등 기자 3명이 해직 9년 만인 오늘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세 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언론특보였던 구본홍 씨가 YTN 사장에 선임되자 사장 퇴진 운동을 벌이다가 중징계를 받아 해고됐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입후보하시고 공정한 평가를 받아서 YTN의 사장이 되는 것이 제가 가장 바라는 그런 결과예요. 차기 YTN 사장을 선임하는
이 과정은 저나 뭐 특정인들의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작게는 YTN 구성원들, 크게는 YTN 시청자, 더 크게는 우리 시민사회에서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분이 중책을 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하나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24 YTN. YTN 이야기를 자꾸 하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진심을 다하면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가슴이 열폭합니다. 그래도 우리 돌마고 팟캐에서 KBS 얘기를 하니까 정제된 얘기로 가야 되는데 미디어 탈곡께서 YTN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래도. 네, 정제된 얘기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 YTN에서 지금 이상하게 YTN 노조 특히 해고자 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YTN에 어떻게 보면 사장을 하실 수 있는 길이 계속 닫히고 있죠. 계속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네, 노종면 가장 기자. 개혁적인 분들은 사실상 사장 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2번이나 박탈당한. 네네. 네, 노종면 기자부터 우장균 기자까지.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그것을 억지로 막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그 최남수 사장 후보죠. 사장이죠, 이제. 이젠 내정자입니다. 내정자죠. 네. 최남수 사장이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정확하게 이분은 어때서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해서 지금 현재 나온 보도에 의하면 그리고 많은 곳에서 이제 성명을 낸 데 의하면은 이분이 전에 문호조 CEO였다. 그러니까 이분이 전 머니투데이 방송 대표이사였는데 이분이 있을 때 문호조를 선언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찝찝하네요. 네, 매우 예, 부적절한. 지금 방송사에서 문호조라는 건 있을 수 없는 말이 안 일이거든요.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뭐 아니, 그런 조선일보 같은- 경영을 합니까? 조선일보 같은데도 노조가 있긴 있어요. 하여튼 문호조가, 네. 문호조를 했다는 거는 그 그러게요. 안에 구성원들을 도대체 그냥 일개 그 자기의 모습으로 쓰겠다는 것 아니면 굳이 방송사가 노조를 못하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다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오늘 얘기를 또 천하님께서 해주시겠지만은 저는 일단 이 최남수 사장이 되고 우장균 기자가 떨어지는 걸 보고 사장 면접에서 그런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역시 YTN 역시 뭐 이제 KBS, MBC는 지배구조가 문제라고 할 때 이제 이사들이 문제가 되지만 YTN도 결국은 지배구조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YTN은 이 대주주들이 전부 공기업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장을 뽑을 때 쉽게 말해서 다른 공기업의 사장들이 와서 뽑는 거예요. 네네. 결국에는 입김이 그렇죠.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노조 출신 사장은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뭐 암묵적인 그렇죠. 암묵적인 뭐 법칙 같은 게 있는 거죠,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네. 대주주들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뭐 한전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한전 KDN이 그리고 한국 인삼공사 KTNG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리고 그 외 한국 마사회 자 이런 데가 이제 대주주고 또 재밌는 게 우리은행 미래에셋 이런 업체들이 기업들이 대주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장들이 와서 사장을 뽑는다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대충은 예상할 수 있죠. 이번에 그래서 최남수 전 머니투데이 방송 대표이사가 YTN 사장으로 뽑힌 것도 사실상 완전히 그 경영자 마인드, 사측 논리에 의해서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네.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YTN 사장을 뽑는 논의를 했던 이 공기업 사장들 네. 전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선출이 된 분들이고 네. 뭐 우리은행 미래에서 이런 기업들이야 당연히 어떤 마인드로 기업을 경영하겠습니까? 예. 뻔한 거죠. 아무튼 지금 YTN 노조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이번 사장의 이제 뭐 출근 저지 투쟁도 하고 안 된다라고 지금 사장 내정을 철회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운수 노조에서도 YTN 사장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 노조에서 철회하라라는 요구에 성명을 냈어요. 굉장히 강하게 냈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마디로 이제 공기업을 이제 공기업들이 YTN의 언론 정상화를 흔들었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뭐 미래에셋이나 이런 데 빼고 한전, 그다음에 마사회, 그리고 KTNG 이런 공기업은
최소한 공적 그 기관으로서 정부와 이렇게 발을 맞춰서 간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박근혜 정부가 그렇죠. 임명한 예. 그런 사람들로 지금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YTN의 사장을 뽑는 것에 있어서 YTN 개혁을 그야말로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돼서요. 지금 강하게 YTN 노조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우려를 하는 게 또 일정 부분 이분들이 그 마사회나 이런 분들 대주주들이 좀 증명을 해준 게 이번 사장 그 내정 말고 한 번 더 있었죠. 그 무산됐던. 네네. 그때 노종면 기자가 빵점을 받았어요. 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네. 사장 그 서류 검토해서 어떻게 빵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빵점 준 게 뭐예요? 노조 출신은 안 된다는 어떤 자기네들의 편견을 보여준 거죠, 그대로. 네네. 그래서 뭐 지금 전국언론노조 성명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이런 건데요. 사장 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 전모를 밝혀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사장 국민 손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자라는 우리가 방송법을 지금 이제 내고 있는데 YTN도 지금 사실상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 준공영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내가 국민 손으로 뽑자는 게 아니고 뭐 논의 내용은 좀 공개를 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점수가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되고 우정균 후보는 왜 그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모를 그리고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이런 것들이 좀 밝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저 MBC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사장을 내쫓았는데 김장겸을 이런 사람 혹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최남수 사장 같은 사람 걱정되죠. MBC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MBC 와서 문호조 경영을 일단 해봐요. 난리 나요. 그래서 설마 그렇게까지야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사실 YTN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무튼 유감을 표하고요. YTN 노조의 그 투쟁에 힘을 같이 싣겠습니다. 쉴 틈이 없네요. 네. 예.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전국언론노조가 그 이번 사장 선출 과정의 전모를 밝혀라. 네. 그러니까 회의록 같은 걸 공개하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지금 김장겸 사장 뽑힌 사장 면접 MBC 같은 경우에 그 면접 속기록이 나왔죠. 네. 다 기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어디선가는. 그러니까 MBC 노조가 그걸 폭로하면서 고영주 이사장 그리고 다른 구 여권 이사들이 그 김장겸 사장과 권재용 후보 당시 후보 이런 분들한테 노골적으로 부당노동 행위를 압박했던 노조 출신은 인천에 보내라 뭐 이런 노골적인 요구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충격을 줬잖아요. 그래서 사실 YTN도 충분히 그런 기록들을 공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자, 오늘은 변창훈 검사의 투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신문 방송이 다 이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보고서에서 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 이야기도 기본적으로 하고요. 저는 제가 어제 이거를 보고서를 고치면서 이 자살이라는 표현 때문에 제가 막 물어봤잖아요. 이거 이대로 그냥 계속 나갈까? 이 사건은 남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뭐 제목을 어떻게 하고 있지? 막 그랬는데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나은 씨 보고서부터 방송부터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거의 같은 내용이 신문 방송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방송 오늘도 방송에서는 고 변창훈 검사 관련된 보도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또 누구였겠습니까? TV조선. 이거 맞았습니다. 네네네. 이게 6일 날에도 보도 세 건의 전원적 앵커의 인물
오늘 이 사람 요 코너로 언급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7일에도 반복이 됐습니다. 7일날 관련 보도 내놓은 게 총 4건에 달하고요. 관련 보도에서는 역시 거의 모든 보도에서 다 검찰의 과잉 수사 혹은 하명 수사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잉 수사라는 건 근데 증거가 있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다. 너무 다른 것보다 좀 빨랐다 이번에. 막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표현을 하고 유족들이 검찰 때문이다. 막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들을 다 받아 써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보도는 사실 어제 문제점을 짚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요. 굳이 제가 한 번 더 이 보고서를 썼던 이유는 무엇이냐? 돈 없는 말의 음모론까지라는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보도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변창훈 검사의 그 투신을 두고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워낙 계속 연달아 돌아가시는 의혹이 너무 커서 돌아가시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다 음모론이다. 비아냥이다. 이거는 고인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전 앵커는 보도 도입부에서 변창훈 검사의 죽음을 놓고 인터넷에선 가전 비아냥과 저주가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방송인은 이 자살의 배우가 있다는 듯 음모론까지 펼쳤습니다. 죽은 이에 대한 최소한 예의도 팽개친 모습들입니다. 윤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한 방송인 누구겠습니까? 김어준 씨입니다. 네. 야, 그래도 이럴 때는 등장시켜 주는구나. 네, 원래 언급도 안 해주고. 네, 실명과 함께 등장했는데요. 방송 화면에도 나옵니다. 분기를 좀 깬 거예요.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네, 이런 모습을 북실북실한 모습으로. 북실북실은 뭐죠? 네. 낙곰수의 김어준 씨는 라디오 방송에서 창문이 굉장히 좁다. 분명히 윗선이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자살의 배우가 있는 듯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윤태윤 기자도 리포트에서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을 전달을 하면서요. 저주에 가까운 조롱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김어준 씨가 라디오 방송에서 자살의 배우가 있는 듯 음모론을 제기했다라고 하면서 이걸 아예 고인 모독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전날 말씀드렸지만 이런 의혹 자체가 정말 생뚱맞다던가 나올 수 없는 논리적으로 전혀 개연성이 없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다 모욕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리고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제기되는 그런 의문들이 뭐냐면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 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살로 만들었을 가능성 이런 것으로 보는 건데 자살이 아니라 타살인 것 같아가 어떻게 고인 모독이 될 수 있죠? 그거 오히려 사건의 이면을 캐는 거죠. 예. 근데 왜 그렇게 주장이 나오냐면 지금 TV조선이 소개해주는 그런 발언들,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들의 수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걸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악플을 읽어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약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4층에서 떨어진다고 XXX 하겠냐. 이런 그런 표현들을 거는 비판할 만하죠. 표현들을 지적할 만합니다. 네, 표현들을 이렇게 내놓고서 이것들이 투신의 배우인 것처럼 얘기하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체 의견인 것처럼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몇몇 약간 극단적인 댓글. 그렇죠. 이건 사실 악플들은 인터넷에 거의 모든 기사에 다 달려 있어요. 어떤 사안이든 다 달려 있는데 이런 식으로 꼽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 이게 여론의 대표적인 사례다. 근데 이것들을 화면에 띄워서 일단 글자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기자가 또 약간 순화해서 그냥 다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이게 고인 모독이 아닌가. 그렇죠. 악플을 그런 보도에서 읽어요. 악플을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거는 한 번 더 유포하는 거잖아요. 그거야말로. 그래서 민원련은 모자이크 처리하여서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본능적으로 매우 걔네가 뭘 잘못했는지 다 보여줘야지 이게 속 시원한 비판이 되는데 그렇게 비판하면 똑같은 짓을 하는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거니까. 그대로 우리가 유포하게 되는 거라서. 근데 TV조선이 진짜로 이거는 본인들이 모독을 하는 거죠. 심각하네 생각보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더 보고서를 쓰고 요 핀트로 좀 지적을 해보았습니다. 네. 방송은 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끝입니다. 네. 신문. 일단은 신문은요. 이제
보도를 어제 거하고 그러니까 이틀 보도를 다 묶어서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보도량을 먼저 볼게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보도량이 제일 많았던 곳은 조선일보였습니다. 총 9건이요. 사실 TV조선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총 9건이었어요. 11월 7일 그리고 4건, 8일 5건. 그런데 다른 데는요. 한겨레는 몇 건이었을 것 같아요? 한 건? 아니요. 2건? 3건. 경향신문은 1건. 경향신문 1건만. 이건 경향신문이 너무 보도를 안 한 거 아닐까요? 한국일보 2건. 동아일보도 3건밖에 안 했습니다. 저 보통 한 건에서 3건 사이가. 네, 맞아요. 조선일보가 굉장히 많이 한 거고요. 중앙일보는 6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방방 뛰고 있구만. 네, 흥분했네요. 네. 조선일보는 한마디로 이거는 정권의 하명 수사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보도 태도를 검찰에 대한 모독인데 사실은. 예, 했습니다. 그 일주일 새에 국정원 직원에 이어서 검사까지 검내부 정권 하명 수사 탓이라는 제목의 그 보도에서 검찰이 정권 요구로 사실상 하명 수사를 하다가 큰 덫에 걸린 것 같다라는 그 검찰 간부의 발언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조선일보에서 엄청나게 많은 검찰 내부자의 목소리들을 여기저기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모든 것이 당연히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익명의 아무리 봐도 관계자입니다. 기자로 추정되는 한 명의 사람 모두 다 어떻게 이렇게 어떤 기사에서도 다 검찰 내부의 그 볼멘 소리, 막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런 목소리를 계속 담는데 그런데 아무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조선일보 보도에서 수사가 과하다는 얘기가 검찰 안에서도 많았다. 이러면 검찰은 매번 정권의 충견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검찰 수뇌부가 정권 입김을 전혀 막아주지 않고 있다. 멱살을 잡고 싶은 심정이다. 되풀이되는 하명 수사로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고 외부에 비치지 않겠나.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져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등등의 말들을 쭉 했어요. 이 TV조선이랑 같은 인터뷰했던 사람이고 똑같아요. 바로 TV조선 기자인가? 조선일보 아니면 TV조선 기자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이 모든 말들이 전부 익명의 관계자였다는 거. 네. 꼭 저런 분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고요. 네. 아유 정말. 그래서 이게 뭐 소설을 썼는지 뭘 했는지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는 그런 글이었고요. 그 미디어오늘 보도도 나왔죠. 검사들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를 되게 모욕적으로 생각하고 맞아요. 있다는. 네. 그리고 이제 악플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11월 8일에 친문 사이트의 구족을 멸할 일, 저주의 악플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친문 사이트는 어디지? 친문 사이트는 딱 여기서 말한 거는 딴지일보와 파리쿡이었어요. 파리쿡이 친문? 그런가? 잘 모르겠다. 나도 파리쿡을 친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다. 파리쿡은 좀 그냥 친목의 의미가 더 강하지 않나요? 네. 파리쿡은. 뭐 딴지일보 정도는 이해해 주죠. 조선일보는 뭐라고 했냐면 딴지일보 게시판에 변검사 유족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통곡한 내용의 기사가 담긴 게시글이 올라갔고 해당 글에 욕설이 담긴 비난성 댓글이 올라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파리쿡 게시판에는 정권이 죽였다고 난동 부린 검사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뭐라고 하냐면 이 커뮤니티는 현 정부 지지 세력이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친문 성향 네티즌들이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칼럼에서도 정치가 뭐길래라는 제목으로 만물상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선일보, 그러니까 11월 8일 안석배 논설위원 칼럼인데요. 여기에서도 댓글을 단 사람들은 주로 친정부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이들이라고 한다. 이른바 문팬이라고 불리는 정권 지지 집단이다. 자기 일 제쳐놓고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핵심 세력만 수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너무 모욕적인 거 아니야? 망상증 환자 같은데요. 자기 일을 제쳐놓고 댓글 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또라이 취급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아니 평소에는 딴지일보 같은 거 여론으로 쳐주지도 않으면서 이럴 때만 욕할 때만 김어준 이름 얘기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인터넷 여론에 관심 많았다고. 그러면서 아무튼 되게 자극적인 댓글들을 물론 방송처럼 TV조선처럼 막 뭐 이렇게 X 막 이렇게 표현할 만한 그런 글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자극적인 댓글들을 인용을 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뭐 적폐청산이 과하다고 굉장히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조선일보나 TV조선이나 이딴 식으로 보도하면서
이 변창훈 검사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는지는 설명해 주나요? 아주 간략하게 한두 줄로 느낌만 줍니다. 네. 무슨 사건인지는 말해주나요? 네.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운을 뗀 다음에 뒤에는 이제 한 80% 정도는 네. 아니 지금 잠깐만 검색해봐도 변창훈 검사의 이게 국정원의 댓글 개입 그것 때문에 그거 수사를 은폐 또는 축소하려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 잠깐 검색해봤는데도 가짜 사무실을 만들라 지시했고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뭐 이런 식의 혐의가 있는 분인데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지도 않고 지금 네. 이런 식으로 그 음모론 이렇게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사설에서는 다들 굉장히 비판적으로 조중동이 모두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을 비판하는 적폐가 과하다. 적폐청산 그 작업이 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적폐 수사 대상자 이단 극단 선택 정치보복 수사의 비극이라는 그런 보도에서요. 적폐 수사 대부분이 현 정권 청와대와 정부 부처 적폐청산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긴 것이고 검찰은 수집된 증거가 드러난 혐의에 대한 수사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증거와 혐의가 편파적인 위원회에 의해 선별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권력의 충견이 된 검찰은 겉으로는 법치 수호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 칼을 휘두르지만 본 모습은 결국 다 드러난다. 이렇게 개혁특위가 왜 편파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뭐 질문을 하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자꾸 제가 조선일보로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이 TV조선 보도 중에 하나에 보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보복 수사, 하명 수사를 받은 피해자 중에 한 명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리스트를 쭉 적어놓은 것 중인데 예전에 옛날 신문을 찾아봤어요. 2009년 5월 25일자 조선일보를 찾아봤는데 사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건은 어쨌든 간에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박연차 게이트에 현 여권 인사들과 관련한 세무조사 문마 로비 의혹 및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더 강한 강도로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해 엄정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수사해야 되고 대책을 그래야지 이게 희생이 헛되이 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태도가 바뀌었죠. 원래 그런 거야. 네, 뭐 자꾸 질문하지 말라고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너무 힘드네. 자꾸 그런 죄송합니다. 원론적인 질문을 자꾸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데 너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으로 생각하는 질문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유한국당을 대변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아 진짜예요. 거기서 하는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기계다. 기계치고는 좀 악의가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악의적으로 프로그래밍된 기계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궁지에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보도를 이제 보고서를 보다가 왜 이거 이렇게 우리가 계속 너무 습관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이 표현이 맞나라고 어제 이제 얘기를 했냐면 제목을 어떻게 할까를 하다가 너무 제목 자체가 길었어요. 우리가 쓴 보고서 제목이. 그래서 좀 줄이려고 했는데 뭐 변창훈 검사 자살 뭐 보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게 이제 자살이냐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아직은 정확하게 뭐라 그러지 사회적으로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데다가 자살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자꾸 제목으로 쓰는 게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제가 많이 이제 그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을 봤기 때문에 그냥 한번 우리 보고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도 그냥 한번 보면 좋겠다, 아시면 좋겠다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은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어요. 그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라는 곳에서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라는 것을 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기자협회가 받아서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으로 좀 더 그 내용 중에서 세부적인 거, 그러니까 뭐랄까 제목 위주로 해서 자기네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좀 더 자세히 왜 우리가 이걸 하지 말자고 하는지를 설명을 하려면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라는 것이 훨씬 좋은 내용입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보면은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전적인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자살에 대해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이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의 제목이에요. 저 지금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네네. 있는데요. 네. 자살이라는 표현 자체가 가진 그러니까 뉘앙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되는 표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망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실 네네. 그렇죠. 스스로 목숨 끊어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네네. 근데 왜 자살만 안 돼요? 그 자살이라는 것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현상으로 그 자살 보도가 나올 때마다 자살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냥 투신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과 네. 자살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 어떤 그 번짐 있잖아요. 그 자살이 모방되고 더 늘어나고 이게 화제가 되는 게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투신으로 사망으로만 처리하자는 거예요. 보도를. 자살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이미지가 너무 세서 네네. 결국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를 쓰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그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 이후에 2개월간 자살자 수나 자살 주수가 얼마나 늘어났나 이런 우리나라 통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자살 관련된 보도를 크게 하면 할수록 그것이 늘어나더라라는 것이고요.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를 자제하고 제가 말한 것처럼 표현을 그냥 그냥 사망으로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살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살이란 단어를 안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자살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고요. 특히 사인이 없는 아직 그 사인이 불명한 상황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자살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여기 가이드라인은 모델 김유리 씨라는 분이 자살을 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이때 당시에 뭐 제목이 모델 김유리 음독 자살이었어요. 그런데 급가수 부검 중이었는데 사인이 불명이다. 그리고 거식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정확하게 저도 이분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음독 자살은 분명히 아닌 것인데 보도가 이렇게 급하게 사망이 일어나자마자 자신들이 막 이렇게 추론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때 당시에 이후에 김유리 씨는 자살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살이라는 말은 이렇게 바로 하면 안 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살 보도는 주요 주면을 피해서 보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묘사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요. 자살 장소를 특히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자살 동기를 단순화한 보도가 대부분 오보다. 그래서 삼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신창원 씨 관련돼서 이런 보도가 있었대요. 신창원 자살기도 부친 사망 충격 탓. 그런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자살 동기를 막 추정하잖아. 지금 사실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얘기한 것들도 거의 다 추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살 동기라는 것이 그렇게 한 가지 이유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정신질환이나 여러 가지 뭐 약물이나 가족 내 불화나 대인관계나 또는 스트레스나 그 업무적인 문제거나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서 거기서 상호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언론이 섣부르게 자살하자마자 하나의 이유를 막 몰고 가는 그런 것이 거의 다 단정적인 표현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특히 한두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들어서 이 사람이 뭐 그 전날 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자살로 그러니까 자살 이유를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자살 동기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과 표현은 자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라고 여기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유 없이 자살, 얼마 전까지 행복했는데 갑자기 자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갑자기 자살 등과 같이 자살이 어떤 사전 예고나 징후 없이 실현된 것처럼 서술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유 없이 자살할 리는 사실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쉽게 그러니까 제가 보면 결론은 자살은 거의 보도를 안 하는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좋고 그냥 어떤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정도만 보도를 하고 그게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수사 결과나 뭐 부검이 밝혀지면 그때 얘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무슨 말장난 같아 보이는데 사실 말이 가진 힘이 진짜 그렇게 있고 기본적으로는 자살 보도 자체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여러 가지 추정하고 뭐 별거 다 집어넣어서 굳이 사람의 죽음을 굉장히 흥미있게 접근해서 막 왜 죽었을까, 뭐 어쨌을까, 뭘 먹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보도량이 많아지면서 빚어지는 행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을 좀 여러분들 그 기자들이 좀 많이 보시고 자살이 지금 굉장히 이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리고 자살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자살로 인해서 본인은 자살을 해서 끝나는 것 같지만 자살 이후의 가족들 있잖아요. 남은 가족들의 고통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자살한 유가족들 있잖아요. 자살 유가족의 고통을 치유해야 된다는 그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최진실 씨도 그렇고 자살한 유가족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어떤 비극을 겪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 집만의 일이 아니고요. 많은 집에서 식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살을 했을 때 가족 친지들이 겪는 그 박탈감이 엄청나게 크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막 이렇게 제대로 전해주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쪽의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살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알리는데 보도가 오히려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자살 예방이나 자살에 대한 그러니까 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흥미 위주로 드드드드 붙어가지고 자살 관련된 내용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라는 거를 치시면요. 자살보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뭐 선언적인 내용도 있고요. 아주 상세하게 사례를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9가지 원칙해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디어 탈곡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내일 저희가 그 KBS MBC 정상화와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문화제 춥지만 내일도 저희는 합니다. 내일 오후 7시에 마찬가지로 광화문 파이낸셜 빌딩 앞에서 하고요. 굉장히 짧게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추우니까 여러분들 떨지 않게 최대한 짧게 하는데요. 아무리 짧아도 우리가 또 할 이야기는 해야 되잖아요. 기왕 모인 거. 그래서 KBS 총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KBS 지금 구노조가 이런 폐악질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KBS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뭐 다짐도 좀 들어보고 그리고 감사원에 대한 촉구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MBC도 이제 사태가 마무리 국면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MBC가 정상화 작업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MBC 노조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조금 내용을 바꿔서 개편해 보려고 합니다. 개편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저희가 판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어제 굉장히 즐거운 회의를 통해서 코너명들도 정하고 요렇게 저렇게 해보자라는 이야기들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혼자 말 다 했네. 그러면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